세해된 교회가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올해 기념사업 계획 발표와 더불어 보훈병원을 방문해 참전 용사들을 위문했습니다. 음란물로 인한 사회적 범죄가 종종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문가를 만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새해 다짐으로 신앙 성장을 위한 여러 계획들을 세웠지만 실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신앙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기장의 큰별, 문익환 목사의 사료 3,100여 점이 국가지정 기록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제일교회가 40년 전 전두환 정권 당시 자행된 교회 탄압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세해된 교회가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보훈병원을 방문해 직접 위문품까지 전달했습니다. 현장에 장정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3년은 한국전쟁이 중단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해된 교회는 전쟁을 겪은 참전용사들을 위해 지난 17년간 한국과 미국에서 보훈 행사를 개최하며 그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에도 크게 기여하며 한국을 위해 싸워준 외국 참전용사들을 섬겨왔습니다. 세해된 교회 소강석 담임 목사와 교회 성도들은 11일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중앙보훈병원의 참전용사를 위문했습니다. 코로나로 대면 위문이 금지돼 보훈병원 교회의 수요 예배를 참석하며 위문을 대신했습니다. 이어 세해된 교회는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준비해 참전용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위문 예배를 주관한 보훈병원 교회의 김경수 담임 목사는 참전용사를 기억하고 섬기는 세해된 교회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이렇게 세해된 교회 오신 것이 하나의 또 새롭게 비전을 제시하는 마중물로 앞으로 이제 한국 교회, 세해된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우리 유공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 기점이 되기를, 분기점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소강석 목사는 참전용사들을 섬기며 대한민국이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았고 자유민주주의는 아주 참전용사들의 희생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이 보훈의 정신이 이제는 국가적으로 또 국민적으로 보훈의 정신으로 함양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좀 앞서서 해야 되지 않겠나. 세해된 교회는 오는 7월 27일 정전협정일에 맞춰 한미 양국에서 참전용사 초청 보훈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텍사스주 엘링턴시 참전용사 공원에 5개 기념비를 건립하며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일에도 힘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기독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음란물 접근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이는 가치관 정립이나 건강상의 이유도 있지만 N번방 사건 같은 대형 사회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음란물 시청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독교 성가치관 교육자인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장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굴곡 없는 매끈한 모습의 일반적인 뇌와 쪼그라든 뇌의 차이가 확연히 눈에 띕니다. 쪼그라든 뇌 2개는 각각 약물 중독자와 음란물을 주기적으로 시청하면서 형성된 뇌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음란물 시청은 약물 중독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을 해온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는 음란물 시청이 뇌 손상을 일으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뇌 손상을 넘어 폭력성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게 실험 결과로 드러났다고 분석한 김 대표는 음란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전남대에서 한 실험 논문에도 보면은 단 15분 만에 음란물을 보고 즐긴 그룹과 15분간 자연 다큐를 본 그룹이 그 사람을 대하는 잔인성이라 그러죠. 폭력성이 많게는 8배까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김 대표의 성교육을 통해 음란물 유혹을 극복한 한 청년은 음란물에 중독됐을 당시 자신의 모습이 매우 폭력적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학대하고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당연하다는 식으로 심지어는 흥미롭게까지 그것을 바라보고. 김 대표는 음란물이 영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결국 인간관을 무너뜨리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한 생명을 대하는 태도와 내가 한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일치되어져 갈수록 우리는 그 사람의 영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음란물은요, 가장 짧은 시기에 가장 파괴적으로 인간관을 무너뜨린다고 보시면 돼요. 성경적 성 가치관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시소미래연구소 이한나 대표는 이런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음란물 시청은 경각심을 바탕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음란물을 봤을 때 그게 얼마나 우리 친구들한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게 실제의 행동이나 삶에서 그리고 자기의 뇌에 어떤 나쁜 영향을 주는지를 배우고 나면 우리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음란물의 유혹을 이겨내는 노력은 개인 혼자의 힘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건강하고 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관이나 공동체의 도움이 중요하다는 의미로도 보여집니다. 나아가 크리스천에겐 신앙적 성숙을, 학생에겐 바른 가치관 정립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 사회가 음란물 유통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2023년 새해도 어느덧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새해 다짐으로 성실한 믿음 생활을 계획했지만 말처럼 쉽지 않아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신앙 간증서가 나와 주목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한 목회자들의 이야기가 새해 신앙 계획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 나온 책들을 김혜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신간 느그 아버지 모아시노는 예수님을 믿어 당하는 시련과 고난에 묵묵히 맞선 한 목사의 신앙 이야기입니다. 저자인 김진혁 충남 아산시 뿌리교회 목사는 삼형제를 목회자로 키운 관리집사 아버지와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간증 형태로 풀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한 뒤 전쟁 후유증을 겪으신 아버지, 2014년 이슬람 무장단체 테러로 하나님 품에 안긴 동생 고 김진규 목사를 향한 애환도 담겼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와 목회자에게 상처받아 방황기를 겪었으나 지금은 목사가 된 아들은 책 전반에 걸쳐 관리집사 아들로 살아가며 느낀 점, 그 안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풀어놓았습니다. 34세 젊은 나이에 100년 넘은 시골교회를 섬기게 된 목사의 간증이 담긴 책이 나왔습니다. 신간 100년 넘은 시골교회 젊은 교회가 되다는 권준호 송정교회 목사가 전통적인 시골교회를 역동적인 교회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권 목사가 부임했을 땐 셀 공동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지만 매일 기도로 양육체계를 세워간 결과 코로나 시기에도 일주일에 5일 이상 제자훈련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거듭났습니다. 2012년 교회가 셀 체제로 전환한 뒤에도 권 목사는 리더와 제자훈련의 중요성을 책 전반에 걸쳐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는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겪는 불행이 해석이 안 됩니다 등 신앙생활 중 겪는 고민에 대한 답변을 모아놓은 신간이 나왔습니다. 책 조정민의 답답답은 조정민 베이직교회 목사가 평소 진행하는 설교 문답 중 80개를 엄선해 엮었습니다. 남의 고난에 무슨 너무 비교할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고난이 있고, 여러분 그 또 고난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딱 하나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 목사는 고난이 없다면 작은 고민 하나라도 큰일을 치를 수 있다며 고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보다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책에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연애, 일상생활 등 7개 주제로 나눠 말씀을 근거로 속 시원한 답을 줍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신간들이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늦봄 문익환 기념사업회는 10일 문익환 목사의 옥중서신을 비롯한 소장자료 3,100여 점이 국가기록원에 국가지정기록물 제15호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사료는 문 목사가 투옥 중 쓴 편지 744점, 아내 박용길 장로가 보낸 편지 2,304점, 사진첩 51권입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기록이자 한국 현대사의 가족사, 종교사, 생활사가 기록돼 있어 장기적 보존을 위해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문 목사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출신으로 기장의 큰 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서울제일교회가 40여 년 전 전두환 정권 당시 자행됐던 이른바 교회 파괴 공작 사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진실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측은 지난 1983년 당시 서울제일교회를 담임하며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고 박형규 목사와 성도들이 국가보안사령부로부터 감금과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진실화해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가 나서 사과를 전하며 박 목사와 교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교회 측은 늦어도 오는 3월까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바탕으로 한 소송인 만큼 승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미국 뉴욕 뉴저지 RCA 한인교회 협의회가 신년 예배 및 할애회를 현지 시간으로 9일 뉴저지 하나임 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개신교 단체 중 하나인 RCA 교단은 약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뉴욕과 뉴저지, 필라델피아 지역 26개 한인교회가 소속돼 있습니다. 뉴욕 RCA 회장 박희열 목사는 설교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2023년 새 한 해 동안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아무쪼록 이 한 해가 예배와 또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바라고, 미국 뉴저지 한인목사회도 지난 9일 뉴저지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신년 할애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뉴저지 한인목사회 회장 홍인성 목사는 암으로 투병 중인 박인감 목사의 간증 영상을 시청하며 목회는 오직 섬김이란 것을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목사회는 목회 현장의 어려움과 사역의 실상들을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중국이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반발해 대응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현재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수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반발해 중국 정부가 비자 발급 제한 등으로 대응하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단장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 방역 강화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과학적 사실을 무시한 방역이라는 중국 측의 비난에 대해서는 입국자 양성률 통계를 언급하며 대응했습니다. 임 단장은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30%까지 올랐다가 사전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이후 10%포인트 이상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꼬리 자르기 수사를 끝내려고 한다며 윗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11일 특수본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발생 대응에 부실한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수본은 유가족 의견을 한 번도 묻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수사의 결과가 꼬리 자르기식에 머문다면 특수본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10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 토론회에 광주 피해자 지원단체가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내일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 회장 국민회입 정진석 의원 주최로 열릴 예정이었던 공개 토론회에서 시민 모임과 미쓰시비 근로정신대 소송대리인단은 고심 끝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행사가 어떻게 치러지는 등의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공동주최 측이 알려진 것과 달리 한일의원연맹이 아니라 외교부와 여당의 특정 의원과 치르는 식으로 바뀌었다며 모욕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곳곳에 흩어진 군사시설을 통합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11일 국방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군은 소규모로 산재한 군사시설을 전략적 요충지에 통합해 복합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지역 선정과 사업 절차 정비에 나섭니다. 민군 상생 복합타운의 구조는 군사구역과 개방형의 민군 상생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이날 연도 업무보고에서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군 의료체계 개선 방안 등 군 복지 개선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에 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김현미였습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가 급격하게 확산하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장거리 비행 승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캐서린 스몰우드 WHO 유럽 지부 선임 비상계획관은 현지 시간 10일 기자회견에서 여행객들은 장거리 비행 등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 중 전파력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XBB 1.5라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급격히 퍼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세워진 추모의 벽에서 오류가 발견된 것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0일 미국의 소리 방송의 관련 질의에 우리는 국방부의 한국전쟁 사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이름들이 추모의 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매우 유감스러운 실수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이름이 누락됐거나 철자 오류 등을 발견한 참전용사 가족이나 시민들은 국방부에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즈는 9일 한국전쟁 연구자인 역사학자 할바커 형제를 인용해 지난해 7월 제막된 추모의 벽에 각종 오류가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초강력 허리케인과 역대급 가뭄, 산불 등 각종 기상이변으로 미국은 최소 474명이 숨지고 약 206조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미 국립해양대기국이 현지 시간 10일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미 국토의 최대 63%가 가뭄을 겪어 2012년 이후 가장 넓은 면적이 가뭄 영향권에 놓였고 산불도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에서 750만 에이커 이상을 태우며 큰 피해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재난재해의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리퍼드 스핀레드 국립해양대기국 국장은 기후변화가 더욱 집중적이고 극단적인 기상재난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심한 가뭄 뒤에 커다란 산불이 그 다음에는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는 시기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테슬라 주가 폭락으로 230조 원에 가까운 재산을 까먹은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현지 시간 10일 기네스북의 최다 재산 손실 부문에서 불명예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기네스북은 억만장자 재산 현황을 집계하는 경제매체 포브스 자료를 인용해 머스크가 지난해 약 230조 원 자산 감소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기존 기록 보유자는 약 73조 손실을 기록한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입니다. V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연일 겨울보다는 초봄에 가까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 더 따뜻해지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는 등 상대적으로 더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밤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일요일까지 전국에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린 후에는 날이 다시 추워지겠고요. 한동안 말썽이던 미세먼지도 물러가며 공기가 다시 깨끗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강릉 1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17도, 대구와 부산은 16도, 제주는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응해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를 중단했습니다.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때문이란 설명인데 코로나 감염자 폭증세가 이어지는 중국 스스로도 이를 안일한 문제로 보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이런 감정적 대응은 양국의 30년 수교 관계를 깊이 고려한 결정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